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교과서 62쪽, 벌써 62쪽이네요. 62쪽부터 64쪽 법원에서 하는 일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국회에서 하는 일 배웠고요. 지난 시간에 정부에서 하는 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에서 하는 일까지 배우면 국가의 3개의 기관에서 하는 일 모두를 배우는 건데요.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고 정부에서는 그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서 이제 해결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그런 법원이 바로 이 법원 맞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법원에서는 재판을 할 거야. 그거 맞습니다. 법원에서는요,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고 또는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과서를 통해서요,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봅시다. 자, 법원에서 하는 일입니다. 자, 교과서 62쪽. 교통사고로 소형인의 반 친구를 다치게 한 운전자는 이제 죄를 지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법률을 위반했죠. 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 보시면 판사도 있고요. 피고인, 그리고 그 옆에 변호인, 검사, 증인, 방청석이 있네요. 하나하나 볼까요? 먼저 피고인. 피고인은요, 재판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죄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판사가 죄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냥 피고인이에요. 재판을 당하는 사람 피고인. 자, 재판을 당하는 사람이 죄가 없을 수도 있겠죠. 또는 제가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적정 벌에 따라서 이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변호해주는 변호인이 있습니다. 변호인이 있고요. 피고인은 잘못이 있습니다. 벌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는 판사가 있고요. 그리고 변호인이나 검사가 섭외한 증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공개재판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방청석에서 방청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한번 상황을 살펴볼까요? 피고인은 이렇게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고 주변이 어두워 변호인이 이렇게 변호를 하고 있어요. 주변이 어두워 피고인의 차가 미쳐 피해 학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최대한 피고인 층에서 피고인의 입장을 이렇게 대변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검사는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처벌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증인은 맞아요. 운전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증인이 또 발언을 하고 있네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판사가 사고를 낸 피고인에게 벌금 얼마를 선고합니다. 이렇게 벌금으로 형을 처벌을 하고 있네요. 좋아요. 이게 바로 법원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만 보더라도 법원에서 하는 일을 이제 우리가 잘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법원은요,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하는 일은 우리가 가장 크게 재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판을 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을 때, 나와 누군가가 다툼이 생겼을 때,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우리가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지요.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자, 그 다음은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 범죄자를 처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국가와 개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생긴 갈등도 해결을 해준대요. 개인과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 사이에서 이렇게 있을 때 법원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봐볼까요? 다음 장에는 법원에서 하는 일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시면요.
법의 여신, 정의의 여신 디케라고 있어요. 그 디케의 사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케는요, 눈을 감거나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거든요. 즉 이 말은 어떤 것, 편견을 갖지 않고 나는 정의롭게 심판을 하겠다, 재판을 하겠다라는 뜻이고, 한 손에는 저울이 있어요. 이 저울은 죄의 경중을, 죄의 무겁고 그리고 가벼운 것을 잘 심판하겠다라는 뜻이고, 한 손에는 칼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법의 엄격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의 여신, 즉 법의 여신 디케의 사진을 보면 우리가 법원에서 하는 일, 즉 재판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편견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고요.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법원은 외부의 영향이나 국회라든지 또는 정부의 영향이나 간섭을 절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독립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관은 개인적인 의견,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 친분 이게 아니라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된대요. 맞아요. 우리는 법에도 선생님이 종류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가장 위에 헌법이 있어요. 가장 위에 헌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법률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그 밑에도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지켜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법원에서는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개인의 사사로운 생각이 아니라요. 자,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한대요. 교과서 보시면 이렇게 방청석에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즉 공개 재판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공개 재판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3번까지,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재판을 받고 끝낼 수도 있지만 억울하면 다시, 그리고 억울하면 다시 이렇게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3심 제도라고 합니다.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이 모든 것은 법원이 공정한 재판,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 그 밑으로 헌법재판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오늘 헌법재판소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헌법재판소 적어볼까요? 헌법. 자, 법 중에서 제일 높은 법이라고 했어요. 헌법. 헌법재판소는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관련된 다툼을 해결하는 일을 한대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자, 법률은 헌법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즉 헌법을 기본으로 하고 법률이 있어야 되는데, 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다 보니 자꾸 수정하고 고치다 보면 가끔 이 법률이 헌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근데 이 헌법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는 거기 때문에 법률은 헌법을 기본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법률 보면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행복할 권리, 기본권, 존엄성을 침해하는 그런 법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법률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법률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그리고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헌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헌법을 지키기 위한 재판소인 거죠. 자, 그 다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같은 지위가 높은 공무원이, 즉 정부의 그 공무원, 높은 공무원이 큰 잘못을 저지르면 여기 국회에서 잘못 저질렀어, 일 그만두세요, 그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국회에서. 그랬을 때 정말 이 사람이 잘못했는지, 정부의 이 높은 사람이 잘못을 했는지 심판하는 것도 헌법재판소의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요, 정부가 국회의 어떤 정당이 잘못을 한다, 국회의 어떤 정당이 잘못을 했다고 정부가 판단을 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국회의 그 정당이 잘못했는지를 판단하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자, 국회랑 정부가 서로 견제하면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데요. 그것을 이제 중간에서 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이 헌법재판소, 즉 법원. 우리 그래서 이렇게 세 기관이 있음에 따라서 우리가 균형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국가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세 개의 기관이 균형을 잡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는 9명의 재판관이 있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 설명을 해볼게요. 국회 처음에 배웠잖아요. 국회. 그리고 정부를 배웠는데요. 국회와 정부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지만 견제하는 역할도 해요. 서로가 잘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잘못하고 있으면 채찍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심하지 않고 또는 이렇게 고립되지 않고 더 열심히 분발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중간에 바로 법원이 있어서 이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법원이 있어서 이렇게 이 세 개는 서로 균형을 잡고 우리나라가 운영될 수 있도록 권력을 나눠서 이렇게 나라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 국가기관 3개 모두 하는 일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요.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아야 하는 까닭. 선생님이 지금 이 설명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법원에서 하는 일,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 다음 수업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